Do you expect South Korea? Do you think South Korea will back you up in Hormuz initiative? We'll see you later. 분담금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액수 갖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We're defending the world. We're defending wealthy countries that can well afford to pay us. But they've been getting this free military, or at least massive partial subsidies, for so many years it's almost like habit. 예, 오늘 뉴스탑 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난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한일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억소리 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청구서를 내밀고 갔습니다. 사실 볼턴 보좌관이 올 때까지만 해도 이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Do you expect South Korea? Do you think South Korea will back you up in Hormuz initiative? We'll see you later.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이 올해 초에 합의했던 것보다 5배가 뛰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제시한 금액이. 네. 물론 뭐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이게 정말 얼토당토 아닌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해서 지켜주고 있다. 그 나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뭐 구체의 나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누가 듣더라도 한국을 지목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방위비 협상이 올래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이 1조 원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 1조 원이라는 게 뭐 심리적 저항선 비슷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이제 미국이 1년 단기 계약을 하면서 일단 1조 원을 넘기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일단 50억 달러, 즉 6조 원을 지금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지금 사실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을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건데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협상 불가, non-negotiable, 즉 더 이상 이 문제 그 돈과 관련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제시를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모든 비용, 즉 뭐 전략자산 오는 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을 우리 한국이 분담하는 것 아닌가, 상당히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사실 그 미국 내에서도 애초부터 이 무임 안보 승차 논란, 안보의 무임 승차가 어딨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요. 신 대표님. 네. 존 볼턴이 안보 1인자잖아요, 미국이. 네. 그런데 액수 조정 불가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인상률을 낮추는 데까지 낮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조 원이거든요. 미군이 주둔하는 28,500명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이 2조 원입니다. 아하. 그 2조 원은 우리가 2조 원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요. 미국이 2조 원 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이 반 내라 해서 지금 올해 지금 우리가 50%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조 원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액수 조정 불가다. 액수 조정 불가, 협상 안 한다. 이 말은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자산을 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뺀다.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협상을 안 해준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을 못 주겠다. 이러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거래가 중단되면은 여기에 있는 자산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한미군에 있는 그 전체 자산을 다 빼기보다는 전투 부대들을 다 빼는 1차적인 어떤 충격파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예. 제가 볼 때는 뭐 50억 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식 그 협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2조 원 그랬으면은 사실 2조 원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다른 그것들 비용을 많이 집어넣었죠. 뭐 본토에 있는 뭐 전략 자산을 뭐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조금 세게 부른 거다.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자체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 원래 내놓을 카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제 너무 크게 부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식 계산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도 있어서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서 이 존 볼턴 보좌관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액수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어떤 공평한 그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 합의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 6조 원이란 금액이 물론 뭐 오늘 일부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조수인 부장. 네. 정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이 숫자가 오고 가진 않았나요?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현재는 협의 중이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간다. 원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6조는 금방 김앵커가 이야기했듯이 한 조간신문에서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의 액수가 6조 원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금 보도는 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3년 내지 5년의 어떤 기간을 두고 계속 협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올 2월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1조 원가량으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2월을 앞두고. 그렇다면 1년 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동안 묶어놓은 것 이것이 그렇다면은 추가 부담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략자산 배치 비용 문제라든지 또 정비순환 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량 강화 비용 그러니까 준비태세 강화 비용 이런 것까지 모두 합쳐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예. 조금 전에 김정봉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협상에서는 최대치를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집값 살 때도 맞지, 집값 산정할 때도 그렇거든요. 최대치를 부르지 않지만 5배는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대치를 불러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봐주는 것처럼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아마 구상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신 대표님, 저하고 그러면 이 청구서의 구체적인 목록을 한번 볼게요. 뭐 잠깐 조수인 부장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전략자산, 정비순환, 연합훈련 이게 정말 뭐 진짜 순수하게 신 대표님 뭐 전문가시니까 순수하게 따지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드는 건지요? 6조 원 안 나오죠.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B1B 폭격기가 한번 한국에 오면은 예. 한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 근데 B1B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재작년까지는 많이 왔죠. 그러면 그 돈 안 들죠. 또 연합훈련도 지금은 거의 G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막 동원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안 듭니다. 또 든다 해도 이 조 단위의 비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럼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아무리 뭐 넉넉히 셈을 쳐봐도 합쳐도 조 단위가 안 나온다. 안 나오죠. 1조 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조간신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뭐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제 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이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조간신문 보도가 예. 됐는데 저는 사실은 이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 50억 달러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28,500명의 미군의 월급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월급. 그게 포함이 안 되고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인건비가 다 포함돼요. 인건비. 지금 현재는 우리 이조원에는 뭐냐면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속들, 그러니까 군무원들 다 한국인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소비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에게 주는 월급 또 한국에서 쓰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까지 다 됐는데 지금부터 추가로 되는 것은 100% 미국으로 가는 돈이에요. 왜? 그들의 인건비고 또 뭐까지 들어있냐면은 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 F-16 전투기가 있으면 그 F-16 전투기가 감가상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협상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협상 불가하고 하다도 협상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반 이하는 내려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게 관측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걸로 3조 밑으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 그럼 기존 지금보다 2조 원 이상을 더 내야 되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뭐 그렇게 큰일 난 거죠 지금. 뭐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여서요.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이었건만 이제 그건 옛말이 돼버린 듯합니다. We're defending the world. We're defending wealthy countries that can well afford to pay us. But they've been getting this free military, or at least massive partial subsidies, for so many years it's almost like habit. It's more habit than anything else. Nobody does anything about it, but we do. There's one country, we lose $5 billion a year. I won't say it, I don't want to embarrass anybody. I said, it's no good. We're losing $4.5 billion. It's no good. We can't do this anymore. This is crazy.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위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주한미군의 심장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았을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 돈 이야기를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One of them has a cash flow that they say is unsustainable. It's so large. Think of that. How would you like to have an unsustainable cash flow? They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ir money. And we defend them. I know what it costs, and it's a lot of money. We actually spent some of that money. And as you know, that money was spent, for the most part, to protect South Korea, not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But some of that money was spent by us.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대략 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세게 부른 거고 뭐 3조 원 밑에 안팎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 6조 원이란 크게 부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서 이 안보 1인자인 존 볼턴에게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존 볼턴도 지금 뭐 경질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최종 미션을 준 것 같아요. 너 이거 잘하면 계속 간다. 뭐 이런 미션을 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초에 협상을 할 때 우리 저희 탑10에서 다뤘지만 이번 협상 같은 그때 우리 정부가 뭐냐면 1조 원을 안 넘기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렇지 말고 아예 많이 높여주고 대신 기간을 상당히 좀 연장을 하는 방안. 그래서 매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단연 계약을 하면서 한 2조 원 올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더 이상 협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국 내년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지난 대선 때 나올 때 주장했던 것을 나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또 뽑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일단 매년 지금 계약을 해놓으니까 지금 만약에 안 그래도 지금 뭐 안보 상황이 위험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방어할지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인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아무리 한미 동맹이라 해도 우리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기지 중에 가장 크고 현대화된 기지를 우리 재정으로 건설하여 미국에 이미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볼턴 안보보좌관의 방한 목적이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우리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이성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안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신 대표님. 그런데 뭐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베일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주장하는 총액에서 총액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비율을 지출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챙겨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2조 원 든다. 그러니까 2조 원에서 그럼 몇 퍼센트 이렇게 쭉 협상을 해오는 것이고 일본은 실제로 돈이 얼마든지 보자 해서 영수증 다 챙겨서 보고 그럼 우리가 60% 70% 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캠프 험프리스 또는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비용이 2조 원이다 아니다는 사실은 알 수 없고 그러나 일단 명확한 것은 미군이 우리에게 받아간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내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주한미군이 통장에 적립해 놓고 있는데 그게 수천억 원이 지금 남아서 잉여 자금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이 넉넉하게 일단 부릅니다. 불러서 그중에서 50% 우리가 내고 있었던 거죠. 자, 미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alliances and attract new partners. A strong network of like-minded nations that are willing and able to fight together is an advantage that our adversaries do not possess. At the same time, I will continue to press our allies and partners to contribute more equitably to our shared security. 그런데 이제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이 8월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는데 사실 이 보도가 나오고 공교로운 시점에 또 오면 조수진 부장 당연히 또 관련해서 방위비 압박 거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5개국 아시아 순방을 계획 중인데요. 날짜가 한국에 온 날짜가 지금 8월 10일경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8월 10일경. 그러니까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바대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자 나라의 동맹 이 문제를 그 나라에 짐지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결의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는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요. 25년간 육군과 버지니아 주 방위군에 복무를 했고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방부의 부차관보를 지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 동기 동창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그거 하나 짧겠죠. 만약에 정말 3조 원의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2조 원이 더 드는 돈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 한 500조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결국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서 보면 이런 어떤 방위비의 부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비용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적자 재정을 상당히 이제 지금 편성을 하는 것인데 만약 이럴 경우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또 세금 부담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통하는 뉴스 탑10 첫 번째 주제부터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에 주는 돈은 안 아깝고 동맹이 미국에 주는 게 아깝냐? 뭐 저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협상의 수법이다, 협상력이다. 2, 3조 받아내니까 더 달라고 세게 부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어떤 이제 대북 지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다음 것도 보실까요? 글쎄요, 이제 뭐 동맹이고 우방이고 많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댓글들, 뭐 대북 지원,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협상,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일 핵 공유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이제 우리도 유럽식 핵 공유를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한미가 핵 공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된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핵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정리해보면 핵 무장, 우리 스스로의 무장이 아니라 한미일이 핵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와서 핵 무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 입장은 현재까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도 원치 않고 우리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는다. 핵 없는 한반도를 이제 추구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핵 운영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할 가능성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6월 11일 날 미국이 핵운용 지침을 새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했다고 바로 이제 그 사이트에서 국방 사이트에서 없애버렸는데 그 내용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핵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 미국의 지침 자체가 변했으니까 아마도 우리의 핵 공유라든가 나토식 핵 공유가 뭐냐면 나토에 핵이 없는 5개국이 미국과 핵을 공동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공유. 네, 우리도 만약에 미국과 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으로 무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지응액 청구서를 보낸 반면 북한을 향해서는 제재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나흘 만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애써 괜찮은 척을 했었습니다. With North Korea firing off these short-range missiles. Well, you said it.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and many people have those missiles. 저는 그 의미를 축소했었는데 오늘 보도를 한번 보시죠. 김정우 시장님 보면 미국이 콕 찍어서 이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의 김수일이란 베트남 호치민 주재원을 콕 찍어 제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제 발사한 게 전부 다 군수공업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던 사람도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군수공업부 일부 부장, 그다음에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공업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군수공업부에 돈을 이렇게 공급했던 바로 김수일, 베트남에 있는 김수일을 갖다가 바로 이제 유엔 결의안 위반자로 이렇게 딱 찍어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미사일로 들어가는 돈을 좀 미국에 옥죄 보겠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럼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그냥 조금 신용만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현재 김수일이 베트남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창구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에 지하전을 수출하거나 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현재는 많이 막혔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미국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우리는 제재는 당신들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보였지만 완벽히 실질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는 제재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게 또 완곡한 독촉장 하나를 보냈습니다. 비핵화 실무협상장에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Midday, I'll be in Bangkok for a couple days.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starting again very soon so that we can unlock the Rubik's Cube. It's a real challenge that he is presented with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as well. We hope that there are creative solutions to unlocking this. It is a very difficult challenge for each of us.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빨리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지금 협상 응하는 대신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이현정 의원님. 좀 정리를 해보면 글쎄요. 또 한 번 대북 제재를 단행하기도 쉽지 않고 미국의 카드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 미국은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사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무부 차원에서는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사실 재무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북 제재를 실제로 실행하는 게 바로 재무부고 달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무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바로 재무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북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셈법을 달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현재 어떤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기존에 제시했던 미국의 협상안을 좀 다른 걸 들고 나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약속했던지 실무하다 왜 안 하느냐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본인들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이유는 결국 틀 자체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단기간 내에 실무 협상이 되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마어마한 분담금 청구서를 내민 미국, 또 다른 면에서는 콕 집어서 북한의 군수공업부를 제재했습니다. 이 소식 같이 짚어볼게요. 다음 주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봅니다.